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눈 깜짝했더니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한 주간인데요.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 경기 우려에 대한 공포들이 좀 희석되면서 주가들이 비교적 강합니다. 어제 코스피가 2200선을 회복을 했어요. 예, 생각보다 빠르게. 코스닥도 749니까요. 대략 코스피 한 2200선, 코스닥 750선.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권을 갖게 되는 기본적으로 좀 확보해야 될 지수대까지는 이제 왔는데 다음 스텝이 이제 문제인 거죠. 미국 주가는 좀 올랐는데 장중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우가 0.15%, 나스닥은 0.6%로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야간 선물이 우리가 1.5%나 상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보다도 좀 더 강한 모양새를 나타내는데요. 예,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증 가지면서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제 2부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는 27% 오르고 S&P는 14% 오르는데 국내 증시 6%밖에 못 올랐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 한국 증시가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2%에 불과하다. 그래서 뭐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내 주식만으로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각적인 시각에서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주식 말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좀 특별하게 가져보겠습니다.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은 주로 이제 채권 시장이나 이런 큰 그림들을 그리면서 투자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꼭 주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는 일단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지난주 꽤 시장을 눌렀습니다. 네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그만큼 걱정할 일인가? 뭐 경기 침체 맞긴 한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먼저 결론부터 네. 얘기하면은 지난주 경기 침체 우려감은 좀 굉장히 과도했던 과했다. 것 같은데, 예.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재 레벨 자체가 레이트 사이클이기 때문에 과거 이전 대비 절대 변동성은 굉장히 큰 폭으로 올고 계속 향후 지속될 것 같고, 네. 따라서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를 할 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주식 온리였다고 하면은 네. 약간 투자의 플랜 B, 채권도 좀 고민해야 될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레이트 사이클이라는 것은 이제 큰 경기 상승기에 막바지점에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기 우려가 과했다는 얘기를 제가 과거에 경기 침체 국면의 차트,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라 장단기 국채금리 과거 경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JP모건에서 만든 자료인데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과거 1955년 이후에 쭉 역전된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 슬라이드를 보실 때 한 3가지 정도의 레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드시 경기 침체 들어간 건 아니다. 왜냐하면 2번의 예외가 있었어요. 1966년, 1998년 예외가 있었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주목점이고, 그런데 두 번째, 모든 경기 침체 전에는 역전이 됐다. 그렇죠? 그런 거고. 네. 세 번째,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경기 침체가 장단기 역전이 됐다 해서 바로 리세션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과거 통계를 보면 한 14개월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한 60년 데이터를 말씀드려서 약간은 이제 평균 에러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최근 98년, 89년, 98년, 2006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1년, 3년 정도의 또 시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우리가 뭐 마치 엄청난 비가 오는 것처럼 준비하실 필요는 없다는, 우리 좀 시간을 가지면서 플랜 B를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통계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실제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실은 경제 펀더멘털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펀더멘털을 봤을 때 제가 경기 침체가 지금 금년 안에 바로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게 제가 2가지를 크게 보는데, 하나는 이제 경제 지표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매크로 경제 지표입니다.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 나오는 경기 선행 지표인데요. 경기 신호 선행 지표 중에서 현재 미국의 부동산 지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보시는 차트에서 보는 경기 선행 지표인데 재밌는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가 현재 그 전년 대비 YOY 기준으로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 과거에 한 60년 정도 되는 거네. 60년 정도의 네. 데이터를 봤을 때 평균 여기서 이제 이 경기 선행 지표가 마이너스 떨어진 시점부터 해서 평균 8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현재 플러스 1.5예요. 예. 즉 아직까지 플러스 테리토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적어도 실물 지표상은 이제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고객님하고 이제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채권 지표를 열심히 보라고 합니다. 예. 채권이 상대적으로 주식보다 더 선행한 게 있기 때문에 채권 지표를 얘기할 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뭐 지난주에 이제 우리 언급된 거 이제 국채금리 장단금리인데 사실 우리가 10-3개월 때 있지만 또 많이 보는 게 10-2년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2년 차트인데 이 차트 보시면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네. 플러스고 따라서 이 차트가 여전히 플러스. 그리고 제가 한 차트를 더 준비해 왔는데 이게 장기 차트인데요. 보시면 최근 제가 이 빨간 라인으로 그려져 있는 게 지난주 금요일이죠. 3월 22일 기준으로 오히려 아직 3월 20일 기준으로 오히려 약간 플러스 값이 더 커졌어요. 즉 네. 플러스 값이 더 커졌다는 거는 적어도 이 국채시장 지표상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채권 시장의 리스크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게 하이드 가상금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크레딧물이죠. 하이드 가상금리를 보시는 바처럼 경제가 리세션 구간에 들어갈 때는 하이드 가상금리가 아주 큰 폭으로 폭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10-3개월이 굉장히 그래서 우려가 있었지만 참 아이러니컬하게는 가상금리가 거의 안 떴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좀 더 제가 여기 다시 걸렸지만 보시면은 살짝 떴지만 아주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은 큰 문제가 없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경기 어떤 매크로 지표도 아직까지는 뭐 양호한 스테이지고 그리고 채권의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들도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감은 좀 과한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레이트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현재 국면에서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준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나 뭐 최근의 경향들이 이 과민 반응한 것이 많죠. 과민 반응하게 한 주범이 언론 매체입니다. 자극적인 제목들을 이제 뽑으니까요. 저희를 포함해서 다 책임감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우려되는 거는 이제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마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아니래잖아 그거 봐 경기 좋은데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할까 봐 좀 우려입니다 사실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은 이제 맞는 거거든요. 그림을 가지실 필요 있고요. 그러면 미국 국채 지금 뭐 10년물, 3개월물 역전됐다고 하는데 경기 지표를 보면서 미국 국채를 보는 이유, 왜 미국 국채를 보는지 그리고 보통 이제 단기물보다 장기물이 금리가 높아야 되는 이유는 뭔지 기본적인 라직을 좀 설명해 주고 가세요. 네. 기본적으로 국채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얘기지만 국채는 안전자산이고 주식은 위험자산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보통 이제 채권을 많이 안 하신 분은 금리와 이제 채권 가격을 반대로 생각하시는데 그냥 심플하게 금리와 가격은 반대편이기 때문에 금리가 빠지고 있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따라서 안전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즉 위험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일단은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국채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고 즉 시장의 위험 지표가 얼마나 올라가고 있냐가 곧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있냐고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10년 국채 금리와 3개월 국채 금리를 보는 그 두 가지를 이제 가격의 레벨을 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금리가 역전됐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장기 국채 시장 금리 가격이 단기보다도 가격이 더 비싸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전자산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3개월짜리 채권 가격이 100원인데 우리가 10년 뒤에 채권 가격이 예를 들면 105원이다. 즉 미래에 대한 위험,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이니까 더 위험이 더 크니까 사람이 걱정이 더 많아서 미래 채권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냥 비율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좀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3개월 국채 금리는 이론적으로 뭐에 가장 영향을 받냐면 FRB 금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시장의 참여자들, 즉 전 세계 연기금들이
국채 가격을 결정하는 참여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3개월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이가 금리를 과하게 올리면은 연준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3개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연준이가 금리를 그러니까 과하게 올린다는 거는 곧 연준이가 금리를 올린다는 경제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경제 브레이크를 잡아서 경기를 둔화를 시키는데 결국 단기적으로 경제 브레이크를 과하게 잡으면서 장기물은 오히려 장기 국채 가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의 참여자들이 미래 경제 전망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시장의 참여자들이 3개월 단기 국채 금리가 과하게 올라와서 결국 미래 경제에 좀 전망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국채 금리 빠졌다, 즉 미래 전망을 어둡게 보기 때문에 장기 국채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3개월 단기 금리는 현재의 경제의 센티멘트,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는 미래 센티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사실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커다, 뭐 이러면 되겠죠. 네. 어려우시죠. 보면 항상 이제 채권이 이제 할인 방식이기 때문에 수익률과 가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정리를 해서 생각하게 되면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늘 간단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공부를 좀 지금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래서 위험 자산의 주식 말고 다른 투자 수단이 뭐가 있냐, 채권은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냐라는 거를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요. 대표님 그쪽으로 좀 갈게요. 그러면 지금 같은 어쨌든 경기가 굉장히 미국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호황이 있었잖아요. 그 뒷부분에 지금 어쨌든 뒷단에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어떤 전략을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은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시장이 잠시만요. 제가 슬라이드를 한번 맞춰볼까요? 네, 오케이. 일단은 저희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경기 후반 레이트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수익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많이 낼 수 있지만 절대적인 변동성 레벨이 압도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과거 경기 사이클의 이제 경기 상반기와 경기 후반 무렵을 봤을 때 후반 무렵에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올라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변동성도 굉장히 좀 증폭된다는 우리 시장 환경을 이해하고 함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블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경기 사이클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이클이고 이제 보면 뒷부분에 갈수록 위로 쭉쭉 오르는 게 변동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이트 사이클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 그렇다고 수익성도 우리가 잘 매니지를 하면 굉장히 수익이 괜찮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잘 매니지하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드리죠. 제가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격과 수비를 잘한다는 거는 우리가 주식이 공격이라고 하면 채권은 수비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잘하려고 하면 두 가지 양자산에 대해서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은 블랙락에서 만든 자료인데 과거 한 50년 동안에 보시면은 레이트 사이클의 가장 적합한 수익이 주식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은 채권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6대4 컴비네이션 하는 게 좋을 것인가인데 재밌는 거는 보시는 거에 왼편 슬라이드 보면 경기 침체 1년 전에 평균 수익률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식 채권을 밸런스로 맞춘 게 가장 성과가 좋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어떤 주식 채권의 밸런스를 맞춰서 컴비네이션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현재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온리라고 하면은 채권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계속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향후에 변동성을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수익을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주식이 수익이 잘 날 때는 예금 금리나 이제 소위 벤치마크보다 훨씬 잘 내주거든요. 우리가 2017년 같은 경우도 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떨어질 땐 생각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인 얘기를 안 하고 소위 이제 최강희 감독 얘기대로 닭공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시기 이건 아는데 채권 투자해가지고 그게 수익이 나냐, 너무 수익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소위 이제 예금이나 벤치마크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꾸준하게 수익이 좋습니까, 채권 투자가? 사실은 이제 제가 한 24년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17년을 해외 관련된 일을 했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상당 부분을 해외 채권 관련된 일을 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의 모든 투자자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예금보다는 더 좋은 수익이 나오면서 그리고 주식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자산이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채권이 거의 부합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발돋고 있는 한국 채권은 그 우리의 니즈를 미트를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군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예금보다는 좀 스테디하게 좀 플러스 양호하게 네. 나오면서 어떤 주식보다 안정성을 찾는다면 결국 답은 뭐냐면은 해외 채권이다. 해외 채권, 글로벌 채권입니다. 참고로 지금 보신 슬라이드 안 볼까요? 이거는 네네. 뭐냐면은 글로벌 투자 적격 채권의 지난 한 20년간 자료입니다. 보신 처럼 네. 재밌는 거는 아이러니컬하게 물론 이제 연도별로 살짝 한 2번 정도 원본이 깨진 구간도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한 5.4%죠. 사실 5.4%면 굉장히 이 정도면 뭐 아름다운 훌륭한 그림이죠. 거죠. 근데 연평균인데. 예.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정태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손을 안 댔다는 얘기고 네. 해외 채권 같은 국내 채권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 우리가 매크로를 봐야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외 채권을 베이스로 해서 매크로를 좀 더 우리 경기에 조금 더 부합하게 한다고 하면 훨더 우리가 지향하는 한 자리 후반대 수익을 거량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방금 좀 전에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네. 현재 금년 6월 달이 되면은 미국 근대 역사상 최장의 구간을 들어가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장의 미국 경기 확장 국면은 120개월입니다. 네. 그럼 금년 7월 달부터는 드디어 역사상 최장의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저도 개인적으로 금년에 미국 경기가 리세션은 바로 갈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스테이지 즉 이제 리세션 경기 침체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밌는 거는 채권은 아까 스테디하게 한 자리 주망 수도 나오지만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다음 스테이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스테이지의 경기 침체 국면인데 보시면은 이 과거 한 20년 동안에 주식이 하락했던 구간의 연도의 수익률입니다. 좀 전에 글로벌 채권이 이제 5.4라고 했는데 보시면은 주식이 침체한 구간에 모두 다 그 평균 수익보다 더 나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채권을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이제 경제가 하락하면 오히려 이게 더 우리가 가격적으로 더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투자처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마 대표님이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조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 좋은 내용과 이제 제한된 시간에 하실 내용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좀 소화를 시키시기 소화 불량이 걸리실까 봐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욕심을 좀 내려놓고요. 다는 못하고 또 좀 시간을 나눠서 다음에 오늘 그 장단기 금리나 경기에 관한 얘기 지금까지 들으신 것만 해도 사실은 큰 그림 정리가 굉장히 됐을 거고요. 그러면 해외 채권 지금 잠깐 얘기하신 가운데 해외 채권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도 불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러시아 펀드, 뭐 브라질 채권 했다가 사실은 뭐 처음에 좋다고 했다 나중에 뭐 환율 때문에 물려가지고 뭐 손실 났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결국 이제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나 포트폴리오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하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럼요. 네네. 그럼요. 제가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따져보면은 네. 과거에 방금 박사님 지적하시는 게 싱글 컨트리 투자한 거죠. 네네. 싱글 그렇죠. 컨트리의 싱글 컨트리가 공통이 이머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와 우량 자산 위주의 베이스고 또 하나 베이스는 달러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경기 침체를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사실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면은 원화의 약세, 달러와 강세죠. 예. 사실은 어떤 투자의 플랜 B로 달러와 채권, 특히 미국 중심의 우량 채권은 뭐 그렇게 본다면 아주 안전한 투자가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특별히 지금 국면은 더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채권이나 혹은 이제 간접으로 채권 펀드를 하거나 그런 방법을 왜냐하면 사실 질문에는 저희가 하이힐드 채권도 있는데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도 있는데 이 얘기는 오늘 소화하기엔 좀 그렇고 만약에 채권 투자에서도 뭐 30%, 40%, 50% 수익 낼 수 있다고 하면 거기만 쳐다보실 것 같아서 이거는 사실은 채권 투자의 어떤 근간은 아니잖아요. 그런 네네. 얘기 좀 죄송하지만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투자자 채권에 그래 말씀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채권을 접근해야 되겠는가 전략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교과서적인 네.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채권이 이제 크게 봐서는 주식 대비해서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지만 또 채권 스펙트럼 안에 보면 또 사실은 이게 좀 더 위험 좀 있고 또 네, 안전한 게 또 네.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한테 궁합이 맞는 채권이라는 건 결국 어떤 나의 어떤 성향, 투자 성향, 즉 리스크 톨러런스에 부합되는 채권을 투자하는 게 맞다. 즉 예를 들면 아주 보수적이고 투자 상품에 대한 이해가 낮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국내 채권이나
단기 채권 위주로 하는 거고, 만약에 나는 좀 경제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어라고 하면은 해외 채권과 좀 장기 채권에 하는 게 적합하실 것 같고요. 예. 그럼 사실은 해외 채권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경제의 민감도가 좀 더 있는 상황입니다. 즉 경제가 민감도라는 게 주식과 반대로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경제가 나빠지면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해외 채권,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짧게 마지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우리가 채권형 펀드를 볼 때 내가 이제 그런 성향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도표에 그려놨는데 듀레이션과 신용 등급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듀레이션이 짧으면은 시장 금리 움직임에 민감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예. 상대 듀레이션이 길다는 건 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듀레이션은 만기까지의 기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예. 저는 이제 그냥 민감도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듀레이션이 짧다는 건 단기 채권이고 듀레이션이 길다는 건 장기 채권입니다. 그래서 마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민감도가 큰, 마치 베타가 큰 거와 베타 작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심플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신용 등급은 말한 대로 이제 우량 채권이냐 아니면 하이드 채권이냐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제가 꺾이는 국면이라고 하면은 우량 채권 투자했을 거고, 예를 들면은 경제가 우리가 현재처럼 여전히 네. 스틸 좋을 것 같은 경우는 하이드 채권이 되겠죠. 근데 제가 약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수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을 짧게, 등급이 높게. 반면 나는 약간 공격적인 분들은 듀레이션이 길게, 예. 그리고 등급이 낮은 하이드 채권도 투자를 해보심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 방송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투자자들을 뭐 제가 뭐 크게 걱정해서가 아니라 사실 함께 고민하면서 야, 채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고민이 채권 투입은 원하는 만큼 수익이 안 난다, 솔직히. 그다음에 큰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구조였어요. 근데 네. 최근에 증권사에도 보면 소액 채권도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권 투자만을 위한 그런 가이드나 책을 하나 쓰고 싶었는데 대표님 뭐 쓰셨네. 그 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가지만 더 짧게 얘기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채권 투자를 하려면, 또 주식을 하려면 거시경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워낙 변수도 많고 지표도 많고 볼 때가 많은데 좋은 사이트, 프레드라는 사이트 좋은 걸 하나 소개해 주시려고 하죠. 이게 어떤 사이트입니까? 네. 네.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국내 채권은 아니지만 해외 채권을 간다면 사실은 채권은 매크로 투자라고 보셔야 되고, 거시경제, 근데 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일일이 우리가 시장을 다 모니터링하기 어렵기 네. 때문에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일반 투자분들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저는 네. 프레드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프레드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센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서 하는데 네. 사실은 실시간 경제 데이터를 가장 많이 모아놨습니다. 근데 또 이 사이트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사이트에 보시면 제가 여기 자료가 준비된지 모르겠는데 준비 네. 아직 안 됐네요. 지금 보시면은 아주 좋은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프레드에 네, 가면 그래서 사실은. 프레드 예. 가시면은 여기 예.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밑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네, 네.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에더 글랜스라고 해서 이제 한눈에 한눈에 딱 볼 수 경제 있는 흐름 보기. 네. 중요 지표들이 딱딱 나열되어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를 딱 클릭하시면은 현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뭐냐면은 파퓰러 시리즈를 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네. 글로벌 투자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주요 인디케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신문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는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 하이드 가상금리, 그리고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데이터, 실업률, 이 모든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실시간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전문가는 될 수 없지만 우리가 네.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의 어떤 모니터링은 이 사이트를 갖고 활용하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귀한 정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뭐 MSCI 이런 데도 자료 좀 보려고 들어가려고 하면 자료가 좀 오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레드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으니까 보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오늘 채권 투자에 대해서 또 주식만이 아닌 큰 그림의 투자를 얘기하셨는데요. 정리 좀 또 꼭 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신 말씀이라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사실은 워낙에 다들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고 채권에 대한 약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경험이 좀 약간 짧으실 것 같은데, 특히나 해외 채권. 근데 해외 채권은 기본적으로 매크로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크로 판단을만 정확히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주식 못지한 좋은 투자일 거라는 거죠. 제가 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좀 마지막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채권 관련 책인데 네. 미국 보스턴에서 교포가 한의사 교포님이 저한테 이제 땡큐 레터를 좀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거냐면 이분이 이제 과거엔 주식만 했는데 지금 이제 느낌이 뭐냐면 이제는 당신 덕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직설적이네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떤 플랜 B를 할 때 채권 투자를 네.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매크로 판단 주면 좋다는 얘기. 두 번째는 근데 채권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과 같이 컨비네이션으로 해야 더 파워풀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로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저희 시간보다도 조금 더 쓰긴 했지만 준비하신 내용, 얘기 전해주시고 싶은 내용의 한 3분의 1 정도 한 거죠. 예, 다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셨을 걸로 알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시간을 좀 마련해서 특강을 하든지 다른 시간을 내서 마 대표님 얘기 좀 듣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